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건 뭐 그냥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지 유튜버로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직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활동하니까 이제 마지막, 제발 이게 마지막 지름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지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보이스가 조금 기존에 좀 열악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주로 이제 해야 될 컨텐츠가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이면은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자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마이크를 새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아유 지글지글하네요. 자, 하여튼 간에 오늘은 이 새로운 마이크로 좀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면서 선생님들께 또 설명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수능 분석에서 2019학년도 9월에 출제가 된 홍길동전과 관련된 공부를 하겠습니다. 홍길동전이요. 자, 홍길동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전. 뭐 교산 허균이 지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자, 홍길동전. 자, 몇 가지 좀 역시 패턴은 똑같죠?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홍길동전은요,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학자들 간에 몇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논쟁이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아마 지금 뭐 석박사로 홍길동전 따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굉장히 논의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할 게 많다라는 거죠. 자, 먼저 홍길동의 일반적인 가장 큰 패러다임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홍길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사회 소설입니다. 자, 이 사회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홍길동전의 주된 주제가 이제 서얼제도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서자와 얼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서자는 그나마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데 얼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얼자는 이제 천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민과 양반가의 어떤 남성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얼자라고 하고요. 서자는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분적 차이가 높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홍길동이 바로 이 얼자죠. 얼자로서의 홍길동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홍길동이 또 나와서 화해빈당을 또 조직을 하고요. 그죠? 화해빈당을 조직을 하고, 또 그와 등에서 이제 화해빈당을 통해서 이제 탐관오리라든지, 그죠? 탐관오리를 또 이제 징벌을 하고, 자, 또는 이제 뭐 종교의 타락, 또는 이제 종교의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을까요? 종교 해인사를 이제 터는 장면에서는 해인사, 그죠? 해인사의 통해서는 이제 종교의 타락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병폐, 사회적인 문제 요소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이름부터가 가난한 사람을 뭔가 구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길어졌네요. 정통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소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축이 뭐냐면 얘는 이제 영웅 소설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영웅 소설. 자, 이 축이 이제 사실은 얘보다 조금 이후에 나온 논의 방식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기존의 기성교육이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뭐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교육 방식인데, 요즘에 이게 트렌드하죠. 이게 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영웅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웅의 일대기, 영웅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웅 서사에서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신이한 태생이냐 아니냐, 그럼 신이한 태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조력자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영웅 서사 구조에서 이제 비범한 영웅적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죠. 굉장히 이제 완력도, 힘도 세고 도술도 부리고, 그죠?
도술도 부리고 뭐 이런 이제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조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빼면은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를 보통 17세기에 나온 영웅서사 구조이기 때문에 18세기에 나왔던 유춘열전과 같은 이런 조웅전과 같은 그런 작품들과 좀 구분지어서 얘를 이제 초기 군담, 초기 영웅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초기니까 아무래도 가장 정형화되어 있었던 이 시기에 놓고 본다면 조금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초기 영웅소설은 약간 완벽한 영웅서사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웅서사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웅서사를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 포커스가 좀 아마 이쪽 뒤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영웅서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요게 논문이거든요.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고 본다면 영웅소설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줘야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자의 신분으로서 홍길동이 결국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에서 이제 역할을 한 게 활빈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공교롭게 활빈당이라고 하니까 뭔가 가난한 이를 구제해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살펴주는 그런 이제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도적대들을 만든 거예요. 도적대들이 됐는데 공교롭게 그 도적대가 이제 집을 가출했을 때 결국 개인의 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적대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가 이제 활개를 할 수 있는 날개를 펼쳤다. 그러니까 결국은 활빈당 조직은 국가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의미라기보다는 홍길동이라는 한 개인이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드디어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영웅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계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활빈당이 뭔가 이제 막 나라를 막 구원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완력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초석을 들으라 합니다. 엄청 큰 바위를 들으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그걸 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한데?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해인사를 텁니다. 해인사를 농락하죠. 자, 요 농락하는 과정에서 그의 어떤 지혜, 그의 전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해서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공교롭게 도적대들의 우두머리의 어떤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홍길동이 야, 내가 지금부터 이 조직 내가 우두머리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두 번을 겪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은 힘으로도 또는 지혜로도 전술적으로도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 이 해인사를 공격했죠. 해인사를 이제 농락하고 또 이제 탐관오리를 이제 가명에 들어가서 징벌을 했다는 거죠. 가명이 이제 동원을 말하는 건데 가명 들어가서 이제 징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관청에 쳐들어가서 이런 탐관오리들을 징벌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인사를 농락하는 부분이나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게 처음부터 홍길동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사건은 홍길동이 우두머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통과제의 같죠. 그래서 통과제의처럼 아, 비로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두머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웅소설로 설명하는 학자분들은 이 두 사건이 처음부터 사회소설을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이라기보다는 공교롭게 그냥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홍길동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진출해서 거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이제 치르는 과정에서 그냥 공교롭게 거기에서 몇 가지 세태가 드러난 거지, 처음부터 마치 무슨 교산 허균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사회의 개혁을 꿈꾸고 뭔가 변화를 주고자 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들? 예. 자,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 못을 박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이본들이 있는데, 이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본이 경판본하고 완판본인데, 자, 경판본하고 완판본이 있거든요. 예, 완판본이 있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율도국이 나오는 게 완판본 뿐입니다. 예, 이런 거 처음 하셨죠? 예, 그래서 이본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맨날 뭐 홍길동전에 대한 얘기할 때 율도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본이 많습니다. 정라구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본이 많은데 문제는 그 이본에 따라서는 율도국의 묘사가 돼 있는 게 있게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도국이 없단 말이에요, 작품 속에.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처음부터 창작 당시부터 율도국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본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율도국이라는 게 원래 없다가 지금 보이는 건데가 없다가 보이는 건데 재밌는 게 여기서 왕이 돼. 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왕? 왜 왕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사회 소설이라면 어떨까요? 사회 소설이라면 결국은 이런 문제 요소를 갖고 있는 걸 징벌을 하고 화이빈당이 승리를 하면 결국은 신분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제도가 없어진다면 왕이고 뭐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목적이 그 어떤 사회 소설의 목적이었다면요. 그런데 허균이 지은 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왕이 됐어요. 그럼 이건 신분을 옹호하는 거잖아요. 봉건적인 어떤 봉건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할 얘기 많아요. 홍길동전은.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오히려 더 봉건적이지 뭔가 개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학자분들, 이런 기존의 학자들, 자 이렇게 기존의 기성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놓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율독이 왕이 된 거 한번 설명해봐. 거기다가 얘가 붙잡혔는데 붙잡히게 된 계기가 뭐죠? 홍판서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제 잡혀서 형과 아버지가 징벌받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홍길동이 이런 탐거리들이나 이런 징벌하다 말고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장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허균이 좀 한계가 드러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전에서 사회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아무리 현실에서 또는 그 당시 당대 사회에서 문화를 놓고 봤을 때 당시의 허균에게는 상당히 그 의식의 한계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허균을 높이 평가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엿먹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학자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존의 기성학자들이 뭐 한계 운운하는 것도 웃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냥 얼짜 출신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회 진출해서 영웅이 된 거야. 결국은 마지막에 그 영웅이 왕이 된 것 뿐이고 그런데 뭘 그렇게 사회 소설을 운운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영웅 소설의 성격이 더 강하지 사회 소설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금 학계의 학자군이 부딪히는 이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홍길동전입니다. 사실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요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홍길동전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자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은 지금 옛날에 약간 구닥다리 느낌이 좀 들고요. 후자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이 이제 지금 출제가 되어야 하는 트렌드함인데 제가 살짝 사전에 좀 미리 봤거든요. 문제를 미리 봐니까 후자에 중심을 두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수능에서조차도 그 학문적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크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예, 비싼 돈 들고 샀는데 마이크가 잘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의식되네요. 이게 또 부피가 커가지고 자 하여튼간에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니까요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윗글 내용을 텍스트를 자 우리는 내용 확인이라고 이제 하니까 뭐 내용 확인 문제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청포를 입은 사람이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길동은 화이빈당 몰이에서 자기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홍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을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무수한 길동이 홍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의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뭐 전형적인 우리 임용학원 거리가 먼 그냥 내용을 잘 읽었는가 독해 문제네요. 그죠? 독해 문제.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냄새 나냐면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2번 자
활빈당의 무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 생각해보세요. 생전 처음 본 놈이 그 도적들한테, 도적들이라면 다들 막 힘 좀 쓰고 막 우락부락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호리호리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지금부터 활빈당 접수한다, 이러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 그 선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영웅 소설적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답은 3번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아니고요. 3번이 답이 된답니다. 3번은 그냥 답이 되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봅시다. 가가 뭔지는 몰라요.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가는 읽어봐야 되는데, 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가를 보시면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적절한 거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뭔지는 모르는데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답이 3번이죠? 예, 맞는 거 고르라고 하니까 한편 될 수 있지. 왜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건. 자,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이죠. 활빈당에서 B에 제시된 과제. 자, 여기 과제라는 단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사전에 이제 시험 2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 시험과 관련된 요소인 건지 사건인 건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홍길동이 단순한 이제 한 집안의 노예로서 종속되어 있다가 이제 어떤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영웅적인 면모를 마음껏 사회에 진출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였죠. 자, 이렇게 이제 뭔가 구성이 좀 보입니다. 교수가 어떻게 출제했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요거 참 좋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임용고사에서 그나마 이런 요소가 가장 쓸모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자, 홍길동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 변형한 이본이 여러 등장한다. 윗글은 그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본 많다고 얘기했죠? 예, 이본 이거 뭐 이렇게 커? 예, 이본 이렇게 커 이거. 자, 이본. 예, 이본이 이제 많습니다. 이본. 이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아까 초석을 들었다고 했죠? 바위를 드는 것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추가했을까? 제가 미리 짐작하지만 영웅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딱 봤을 때, 야, 이거 비범하다. 야, 내가 내 자리를 너한테 주마. 너는 내가 딱 봤을 때 떡잎부터 넌 달라. 이런 식인데 이걸 지감하소라고 하는데, 지감지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감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뭐예요? 영웅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어떤 면모를 좀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추가되는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여러분 티 났어요?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네. 하여튼간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이전에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이제 제소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기죠. 병조파서를 제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왜 병조파서? 그러니까 국권을 이끄는 이제 장군의 역할을 준다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얼자 출신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신분 격상이죠. 예, 그러니까 왜 홍길동이 임금에게 나 병조판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얼자 신분인데, 얼자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있잖아요. 영웅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사회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자기 능력 좀 알아줘. 내가 노예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무시당했어. 그러면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복시키고 내가 이 사회를 다 개혁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 구조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한번 봅시다.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또 변형했다. 그러니까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길동이 처음부터 야, 나 병조판서 한번 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저기 교수님 논문이네. 이거 영웅소설입니다. 예, 영웅소설과 관련된 논문 일부를 아예 발췌를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의 독자들의 욕망. 이게 당대 독자의 욕망이 뭘까? 영웅이겠죠. 영웅의 등장. 영웅의 등장.
그래서 영웅 소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게임 끝났는데,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수능도 트렌드하네요. 수능도 트렌드하네. 그냥 뭐 홍길동전.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교사나 강사가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타산이 젖었던 홍길동전은 말이지 얼짜신분이고 어쩜 뭐 서울제도가 있고 탐관오늘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이제 벼락 떨어지는 거죠. 벼락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이런 코드를 갖고 가르쳐 줬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논문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사실 이제 이전에 교육대학원 시절에는 고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원 시절에는 문법 쪽으로 제가 이제 좀 과정을 밟아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박사 과정보다는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대학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녔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영웅 소설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능에서 먼저 치고 나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임용고사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임용고사에서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길동전 뜻 보면은 되게 쉬운 작품처럼 느껴지겠지만 무서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기적 질서를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했을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이제 하는 전기수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또 끊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듣고 싶을 거 아니야. 막 미쳐버릴 거 아닙니까? 다음 편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얌전 빼고 있으면 돈을 던져줍니다. 요전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던져주면 그거 이렇게 돈을 주섬주 받으면서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해볼까? 하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특정 장면에서 하이라이트에 딱 치밀어 오를 뻔 하면은 갑자기 이야기를 뚝 끊어버려요. 그래야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상업적 전략이란 말은 전기수와 같은 실제로 이제 그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직업군들이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타이밍이 딱 되면 말을 딱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듣고 있던 독자나 이제 청중들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더 얘기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니까 돈을 주고 듣는 거죠. 처음에 맛보기로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호응이 좋으면 그때 말을 딱 안 해버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어떤 전기수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좀 전달하는 전기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홍길동전도 많이 읽어줬다는 얘기겠죠. 자, 정답이 이제 뭔가 봤더니 정답이 3번이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옳은 거니까 자, 기억이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흥미를 높이고자 했다. 길동의 용력을 보여준 장면이 더해진 것 같다. 자,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유기적 질서를 무너뜨린 이거는 왜 오는지 알겠죠? 야, 이거는 눈깔만 달리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지금 이거 없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 이거는 뭐 지문을 읽을 필요도 없네요. 디귿이 뭔지 궁금하지는 않네요. 말도 안 되잖아. 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진짜 수능 문제만 국한한다면 뭐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접시문에 꼭 박아야겠네요. 그냥 위에는 보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문제 이 정도 접근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가볼까? 자, 읽어봅시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동이 대의하여, 길동이 대의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소설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 중에 상좌에 사람이 보니 천포 운삼, 푸른 옷을 입고 뭔가 좀 복장부터가 좀 비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포 운삼에 자금관 멋지게 썼다는 얘기죠.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자,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영웅적인 면모가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도수를 쓰는 것도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적장과 1대1로 싸우는 거 있어요. 1대1로 이제 뭐 임진록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적군들이 이미 있는데 적장 나와라. 내가 나간다 해서 군졸들에게 그냥 구경만 하라고 하고 둘이서 1대1로 붙는 싸움 방식. 이걸 1대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싸움 방식 역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나 이런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뭐 일기토라고 해서 뭔가
그 서로 1대1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 삼국시대에서 그런 싸움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창작자가 이제 인물의 영웅적인 뭐 관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인물이 매우 용력이 뛰어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장면을 서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면모를 좀 부각시켜주기 위한 그런 코드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음만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를 맞아 죽을 각오네요.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물어왈. 자, 길동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는가?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정승의 아들이여. 들은즉 화이빈당의 천하 역사를 모여 용맹을 전하는 역사, 힘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랑을 한다든지 내가 용력을 통해서 시험을 여기 나왔죠? 봐봐요. 제가 거짓말 안 하죠? 시험을 할 소냐? 첫 번째 시험을 들어갑니다. 이거 윤용기 교수님 거 논문 갖고 내셨나 보네요. 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을 지어가지고 쓴 글을 내어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 소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보니 제 일은 아까 초부석에 있죠? 엄청 큰 바위를 들어서 옮겨라. 무게가 1000근이라고 하면은 한 근이 600g이라고 쳐도 뭐 몇 g이에요? 그럼 이거 6톤인가? 말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되지? 600kg인가? 600kg라고 해도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의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다. 제2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500근이라 이 철관을 쓰고 이 앞 돌문 300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용맹은 이 부분은 원래 없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요 두 번째 건 없어요. 두 번째 건 없는데 훨씬 더 좀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추가한 거죠. 또한 해인사 이거 나오죠? 네, 봐봐요.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이야, 이건 재밌다. 이거는 내가 한 대로 나오네. 자,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구만이뇨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절의 중이 용맹이 과인하기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용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이 A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어떤 시험에 해당되겠죠. 자, 뭐 이거 뭐 이제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이후부터 봅시다.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그러니까 앞에 중략 이전은 홍길동이 굉장히 영웅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고, 그럼 중략 이후 장면은 뭘까요? 자, 상이 이때 상은 아버지겠죠? 홍판석의 때. 자, 하교하사 왈 경은 아닌가? 경은 자식을 이게 다른 사람인가 보다. 자,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길동이 불려와서 자수해서 불려왔는데 팔도에서 잡혀오죠. 정말 수많은 길동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길동을 잡기 위해서 홍파사를 이제 인질로 삼았지만 또 길동이 그냥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도에서 잡혀서 올라오는데 다 똑같이 생겼죠. 누가 길동이냐? 홍의정이 조알. 자, 신의 자식 아들은 왼쪽 다리에 붉은 기미, 오르 용의 바늘 같은 7점이 있사오니 이런 것부터가 뭐예요? 일반의 사람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영웅적인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왕건 같은 경우는 뭐 겨드랑이에서 뭐 용의 비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눈꼽만치도 않는 문제입니다. 예. 자, 빨리 잡아들여 수감하여 보라 하신데 홍의정이 몰려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데 부친께서 강령하시나이까 하거늘 홍의정이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7점이 있으니 7점이다 하니 많은 길동이 똑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홍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옵슈왈 신의 역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제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역모를 저질렀는데 그를 찾아낼 수 없으니 미안하다. 너의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하여금 다 물려보내고 모든 길동이 등을 나올 때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권례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압이 대대로 구군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니까 유적 가치는 지금 보이죠? 유적 가치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유기적 가치는 그냥 옹호를 하죠.
그래서 몸이 천비에서 이제 이게 얼자라는 얘기잖아요. 예. 얼자의 신분으로 결국은 자신의 신분이 얼자이기 때문에 능력은 높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고 유명하죠.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 몸이 천대를 받음에 여유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이 미천함으로써 내가 너무 억울하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내 기상을 한번 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영웅입니다. 영웅. 그놈의 영웅. 이거는 전형적인 이건 완벽하게 유인 교수님의 영웅적 소설의 어떤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겁니다. 재밌네요. 자,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이 자랑하며 상의 어위 대장 이욥을 속임도 재주를 보이며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원만 보내리까. 그러니까 나 이런 영웅이니까 인정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만 주신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나오죠. 이제 병조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영웅으로서 인정해줘. 나를 좀 출세시켜줘. 출세잖아요. 출세. 세상에 나간다. 출세란 말이 세상에 나가는 출세.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 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상의 길동의 RM을 받고 탄식하여 왈 난세 나오죠. 이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기입형이라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기입형이라면 홍길동이 병조판서를 또 병조판서가 이제 그러한 요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이런 거 찾으라고 되겠네. 다음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거를 볼지어다. 이게 재밌죠? 여기 재밌죠? 요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거 이거 이제 카페 베네죠? 그죠? 카페 베네 뭐 두두두두다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딱 끊기고 밑에 자막 나오면서 다음 편. 이때 다음 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예고편이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거 보면서 다음에 재밌겠네 이렇게 하겠는데 가끔씩 인기 있는 드라마는 카페 베네 광고 나오고 협찬 광고 실컷 보여주고 끝내버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서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서사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판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 이거를 출판을 해서 대중들에게 이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읽혀졌는데 이때 이제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일부러 이런 부분을 끊어서 to be continue 이런 식으로 다음에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광고 6초 후에 보겠습니다. 요즘으로만 하면 뭐예요? 광고죠, 광고. 1분 후에.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드라마 중간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탁 잘라가지고 광고 집어넣고 짜증나 죽겠죠? 그 짓을 현대 사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중세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18, 19세기에도 지금의 60초 광고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목적. 재밌네요. 2019학년도 기출문제 재밌는데? 그래서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가 훨씬 재밌고 난이도도 좀 평이했네요. 2019학년도에 말이죠. 그래서 홍길동전 참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미 설명해 드렸던 그런 코드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기출이 되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도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홍길동전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능 분석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괜찮았습니까? 괜찮다고 느꼈으면 구독,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구독자가 14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게 맞들여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인데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뭐 제 교재나 어떤 선물로 좀 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수강생이 죄송합니다. 구독자가 뭔데 그걸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또 의미 있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응원이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